TF-IDF는 굉장히 오래된 수식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오래됐어요. 아마 계산기가 있던 시절에 나왔던 수식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되게 단순하게 가정한 스코어예요. 문서가 여러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각각,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의 감상평 같은 걸 막 정말 말도 안 되게 100줄씩 썼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여기 한 3, 40명 계시잖아요. 100줄씩 썼어요. 그러면 이 100줄씩 3, 40명이 만든 텍스트 문장을 갖고 와서 분석을 할 때 이 3, 40명이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작성한 거는 점수를 까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만 특별하게 사용한 단어가 있으면 걔는 점수를 많이 줘요. 그런 방향으로 설계된 수식이 TF-IDF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 되냐면, 그렇게 해서 점수를 그러니까 모든 문서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사용을 많이 한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가 아니야 라는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걔는 점수를 까고 점수를 마이너스를 주고, 정확하게는 분모로 갑니다만, 그리고 어느 한 특별한 사람만 특별하게 말한 단어가 있으면 그거는 그 사람이 말한 중요한 단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은, 그래서 그 사람의 주장이라고 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특정하는 단어거나 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점수를 많이 올려줘요. 그러면 주제어이기도 하면서 그 불용어 사전을 안 쓰고도 불용어 사전을 적용한 것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TF-IDF는 그 타이디 텍스트에서 함수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bind 언더바 TF 언더바 IDF라는 함수가 바로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TF-IDF, TF-IDF 세 개의 점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예시를 포스를 쏟아갖고 포스 함수 갖다가 이런저런 전처리 했던 앞에 한 3-4번 시도한 그대로 진행을 하고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놓고, 얘는 TF-IDF 함수에 넣기 전에 단순 빈도까지 계산해요. 단순 빈도까지 계산을 해놓고 그 다음에 TF-IDF의 함수에 넣습니다. 보시면 TF-IDF 언더바 바라는 변수가 카운트 포스까지 한 거예요. 근데 그때 id별로 문서별로란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시에서는 여러분 개인별로 단어 단순 빈도를 카운트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요. 그렇게 만든 데이터 가지고 TF-IDF에 어떤 토큰이 있고 사람들별로 토큰 계산한 거야 라고 넣고, 그건 몇 개야 라고 넣어주면 이렇게 몇 번 발생했음, TF는 숫자가 모임, IDF는 모임, TF-IDF는 모임이라고 만들어줍니다. 개수가 많지 않아서 되게 있어 보이진 않은데 지금 TF-IDF가 높은 순으로 정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봐보면 n이 조금 더 높았으면 조금 더 그럴싸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나왔을 텐데, 제가 지금 그 형태소 분석기가 메모리 이슈가 있으면 좀 빨리 안 도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걸 문서를 저장할 때마다 계속 다 코드가 돌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적게 만들었더니 썩 예쁘진 않네요. 그래도 위에 올라가 있는 애들이 조금 더 어떤 특별한 아이디, 지금 여기서 아이디는 제 기억에는 개별 댓글별로였던 것 같아요. 사용자별도 아니에요. 사용자가 여러 명이면 사용자 하나를 뭉뚱그렸을 텐데, 제가 그냥 그 댓글 데이터 갖고 온 거를 순서대로 아이디를 발행한 거 보니까 개별 댓글별이거든요. 개별 댓글별로 어떤 중요한 단어를 언급한 거다 보니까 그러네요. n이 많을 수가 없는 구조긴 하네요. 근데 86번 아이디 댓글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급한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급한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나 봐요. 좀 희한하네요. 언론도 182원을 설명하는 되게 높은 것 같습니다. 아마 반대로 짧아서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단어가 그 182번 댓글이 이 댓글의 길이가 짧으니까 언론은 사실 다른 댓글에서도 많이 나왔을 것 같이 보이는, 저희 직관에는 보이는 단어인데도 점수가 높게 표시돼서 이렇게 나타났네요.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 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F-IDF는 그룹별로 지정해야 되고 그룹별로 카운트한 것, 단순 빈도 계산한 거를 갖고 계산하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거 숫자 검증하시면 앞에 만들어져 있는 요 TF 곱하기 로그 뭐 N 나누기 DF 요거 있잖아요. 이거랑 숫자 안 맞을 거예요. 왜냐면 저 방향만, 그러니까 순서는 달라지지 않을 정도의 튜닝들은 해서 사용하거든요. 계산이 더 편한 방법 혹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예 숫자가 일치하지는 않을 거라서 그거는 알고 계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이거는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TF-IDF 함수에 넣어야 되는 구조가 조금 복잡했잖아요. 저희 그룹별로 지정을 했어야 됐고요. 그룹별로 카운트 했어야 됐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애를 TF-IDF 함수에 맞게 넣었어야 됐어요. 요거 같이 한번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 바인드 TF-IDF 함수에 데이터를 넣을 때 조금 앞에 거랑은 다르게 해야 되는 범위가 좀 있어서 제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것처럼 댓글 갖고 오기를 다시 한번 수행을 할게요. 뭐 계속 갖고 와져 있기는 한데 그대로 살려볼게요. 살려볼까요?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살릴 수 있네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겪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게 자꾸 재시작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리스타트 R 세션이라는 게 뜨면 새로 껐다 켜지는 거랑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여기 라이브러리 요거를 다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수행하는 거 제가 좀 보여드리면 타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데이터를 갖고 왔고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저는 select가 deploy 패키지에 있는 걸 알고 있고 get all comment라는 함수가 M2H4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바로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면서 실행을 했고요. 그거 모르시면 사실 함수 없네라 그러면 그 함수가 어디 있지? 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밑에 건 에러가 날 거예요. 네, strlength라는 게 없대요. 그러면 물음표하고 함수를 물어보라고 하면 그냥 물음표랑은 다르게 그냥 물음표는 지금 현재 있는 안 넣으면 어떡해. 그러면 안 돼요. 죄송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구글링을 해야 돼요. using R. 그러면 이렇게 str_length가 스트링 R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검색하면 나오기는 해요. 그게 뭐 좀 요령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스트링을 안 불러왔으니까 불러와야지 같은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트라이얼 에러를 계속 하셔도 되고요. 뭐 미리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면 미리 불러오셔도 되는 거죠. 오늘 패키지를 생각보다 좀 많이 배워서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댓글별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앞서 작동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을 해볼 텐데 뮤테이트 함수가 컬럼을 추가하는 함수였죠. deploy R에 있는. 그래서 id라는 컬럼을 새롭게 만들 거고 1부터 n번째까지 데이터를 추가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끝에 보면 id라는 애가 인티저라는 걸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얘가 제가 아는 이슈가 있어서 뉴메릭 이라는 걸로 감쌀 거예요. 이거는 제가 트라이 앤 에러 해보면서 알게 된 거라서 우선은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문장별 아이디를 유지한 채로 포스 함수를 사용해서 형태소 분석을 진행해 주세요. 저도 포스 한번 써보겠습니다. R, 미케코를 가지고 언네스트 토큰을 할 건데 여기가 포스입니다. 이거 뭐지? 아웃풋 컬럼 이름을 포스로 똑같이 하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뭐 ps done 같은 걸로 고칠게요. 그러면 네, 어쨌든 id는 유지한 채로 ps done이라는 게 포스 태깅 된 채로 잘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 동사, 형용사의 형태소만 가져와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앞서서 계속 사용한 필터가 있어서 그대로 쓰겠습니다. 보면
왜? 아, 이름 바꿨죠? 네. 그러면은 VVTM 여기는 명사 VV 플러스 EC 하다겠죠? 지금 이게 대표적인 건데요. VV가 하일 거예요. 하다의 하. 근데 지금 플러스 EC라는 형태소가 붙으면서 얘는 원문 그대로 다 전환하는 형태로 변경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해서라는 VV 플러스 EC 형태의 형태소를 유지한 채로 결과물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하다랑 해서는 카운트를 동시에 못 하는 거예요. 이 R 미캡코의 형태소 분석기는 여기까지만 분석해주는 동작을 수행을 하고 그것 때문에 더 빠르게 동작할 수 있다까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형태소 정보 제거하고 형용사와 동사는 다를 붙여달래요. 이 포스 형태소 IME 패코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면 그때 좀 동작이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도 동사잖아요. 그래서 뒤에 형태소 정보 떼고 다를 붙이면 해서다가 돼요. 해서다. 해서다 말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처리는 제가 아는 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생기는 문제를 포기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포기하고 가는 형태로 진행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를 임시로 NVP 셋 정도로 저장을 해놓고 우선 명사 부분만 다시 필터해서 위에 필터를 할 필요가 없었네요. 생각해보니까 필터해서 뮤테이트 ps 더는 뭐라고 할 거냐면 str replace all 뭘 바꿀 거냐 마이너스 n 이어야 되는데 n 뒤로 뭐가 좀 붙은 애도 있을 수 있고 nng 이렇게 되는 게 있으니까 n하고 점 별 달러였나요? 저도 이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n까지 다 했다고 치고 얘를 없애겠습니다. 까지 하면 된대요. 봐볼게요. 패턴 죄송합니다. 얘가 또 앞에도 있어야 돼요. 어떤 컬럼 걸 할 건이라고 지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문회 한국당 의원 말봄 뒤에 떼는 거 잘 동작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얘를 n던이라고 하겠습니다. n던 똑같이 필터를 할 건데 이번에는 지금 이게 좀 쉽게 수월하게 됐죠. 제가 여기를 안 했으면 할 수 없는 방법이었는데 이거 명사, 형용사, 동사만 줘라고 하고 저장했기 때문에 명사만 주세요 라는 거에 반대 방향은 동사랑 형용사만 주세요 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negate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지금 반대로 작동을 했고요. 똑같이 떼어내는 작업을 할 건데 얘는 다로 변경하세요 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vdone이라고 하겠습니다. vdone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는 bindrow라는 함수를 아주 초기에 지금 배웠었어요. enddone이랑 vdone을 같이 붙이면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정렬이 잘 됐습니다. 이때 id를 만든 게 힘을 발휘해요. 왜냐면 명사랑 형용사 동사를 분리해서 전처리한 다음에 합쳤잖아요. 그러면 순서가 꼬여요. 그죠? 그래서 이 다음에 arrange id라고 해주시면 안쪽에서 꼬였을 수 있는 것들을 같은 순서대로 동작하게 만들고 해결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같은 아이디 내에서만 같으면 된다라는 요구사항이 우리한테는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결을 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한 글자짜리는 제거해 달래요. 그거는 필터 걸면 되죠. 필터 str length ps 더니 1보다 큰 것만 그러면 뽐, 말, 당 이런 애가 다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글자짜리 없앴고요. 댓글별로 형태수 단위 빈도를 계산해 주세요. 빈도 계산하면 되죠. 지금 얘가 그룹 바이가 걸려있는지 보면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룹 바이 댓글별 아이디별로 카운트를 하면 됩니다. 카운트 ps 던 sort는 true. 네, 그러면 304번 아이디는 하다를 8번 말했고요. 7번 아이디는 개혁을 7번 말했네요. 여기까지 확인을 했어요. 댓글별로 형태수 단위 빈도 계산하는 게 끝났고 이제 드디어 bind tf-idf 함수를 사용해서 tf-idf를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다가 추가해서 넣을 건데 뭘 넣어야 되냐면 텀. 우리는 ps-don이 지금 텀이에요. 그 다음에 document. 그건 id입니다. 그리고 n은 n이죠. 그냥 n이라고 넣으면 될 것 같네요. n이 개수란 뜻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더 있나요? 끝인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면 네, tf-idf 계산을 잘 한 채로 결과물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은 정렬을 아직 안 해서 어떤 게 더 좋은 단어거나 이런 건지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레인지를 통해서 tf-idf를 내림차순, 오름차순이군요. 죄송합니다. DSC는 내림차순으로 변경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이렇게 됩니다. 뭐 아까 진행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급하다가 아마 1번이었죠. 제 기억에도. 급판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급한다가 그냥 덜 바뀌어있는 상태에 달을 붙여서 이런 거고 여기가 원래 없었던 것 같은데 나온 것 같고요. 홍석형도 그러네요. 뭔가 아까랑은 조금 다른 결과가 나타났어요. 형태소 분석기가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각 댓글별로 tf-idf가 가장 높은 단어를 확인하라 라고 하는 건 여기 그룹 아이디가 걸려있기 때문에 바로 뭘로 하면 되냐면 탑, 아까 설명드렸던 탑 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tf-idf 하면 뭔가 이거 더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잘한 것 같습니다. 86번이 어떤 단어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탑 1만 달라고 했을 때 개수를 빼먹었네요. 탑 1만 달라고 했을 때 급한다가 여전히 잘 출력되는 걸 보아하니 한 개만 잘 출력해서 갖고 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밑에 확인한 거는 빼고 얘는 최종 결과를 작성하는 코드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3개씩 그거는 당연히 여기 탑3로 바꾸면 되겠죠. 탑3로 바꾸고 탑3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어레인지를 뭘로 하면 좋으냐면 아이디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아이디로 하면 단어가 2개만 나오는 애도 있나 봐요. 3개까지 작성이 잘 안 되네요. 어쨌든 탑엔 3개까지 내놓으세요 같은 걸 진행을 했던 거였고 형태소 분석 결과로 인한 토큰이 개수가 많지 않아서 부족한 채로 진행이 되었다 라는 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카운트에서 3 미만의 애는 버려야 3개인 거 탑3에서 해당되는 애들만 출력됐을 때 유의미하게 뽑을 수 있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는 전처리를 통해서 후처리를 통해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단순 빈도, 그 다음에 공빈도, 그 다음에 단순 빈도와 공빈도를 같이 활용해서 작성하는 tf-idf를 설명을 해드렸고 저도 같이 진행하는 걸 도와드렸고 여기까지 혹시 질문 또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이 5시간을 달려 마지막으로 얘기할 감성 분석이 쓸모가 없다,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예시를 갖고 온 걸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성 분석은 제가 작성해서 얘기해 놓은 것처럼 개별 단어들 뭐 안녕, 매우, 아주 아니면은 짱 뭐 이런 것들한테 짱이면 긍정 2점 뭐 최고면 긍정 1점 이런 식으로 개별 단어마다 점수를 매겨서 사전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어떤 한 문장에 짱이 발생하면 짱 플러스 1,
짱 최고야 라고 하면 플러스 1 플러스 2 해갖고 총 플러스 3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감성사전을 활용한 감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태소 분석 결과물인 토큰화를 한 채로 하지 않으면 너무 다양성이 높아서 그 다양성을 다 커버하는 사전을 작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돌아가서 본 것처럼 형태소 태깅 양식이 너무 다양하게 있어서 어떤 하나를 특정해서 분석해내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말이 뭐 할 수 있다 이것처럼 세 개가 모여야 비로소 의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ng이라고 표현하는데 할 수 있다는 3g이거든요. 3g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3g이어야만 그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성사전 구축을 정교하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비용 발생이 심하게 발생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게 플러스랑 마이너스 극성으로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플러스 1점, 마이너스 1점에서 0점인 거랑 그냥 아무것도 없어서 0점인 거랑 플러스 2점, 마이너스 2점에서 0점인 거랑 사실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해요. 그거를 보통 매그니튜드라고 부르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그 두 개를 같이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서 지금 제가 공개되어 있는 감성사전은 제가 찾아본 바 3개 정도 있고요. 서울대에서 만든 거 하나, 군산대에서 만든 거 하나, 그 다음에 어디였지? 하나는 까먹었네요. 2개는 그거는 제가 쓸 수 없는 수준이어서 작성 안 했던 것도 같고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삭이라고 하는 서울대가 13년에 구축한 감성사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군산대에서 구축한 감성사전이 센틸렉스?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군산대 센틸렉스라고 부르는 감성사전이 있어서 2개가 있는데 코삭은 나 이거 어느 용도로 쓸 겁니다. 그리고 나 누굽니다. 라는 신청서를 보내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주고요. 다운로드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극성이 여러 개이면서 작성하기 좀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로 돼 있어요. 극성이 여러 개면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단어풀이 많지 않아서 점수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군산대 사전 기반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방식을 적용한 감성사전 분석 패키지를 제가 임시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돌린 결과물들을 지금 제가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 타는 앞에 계속 저희가 사용했던 댓글 데이터고요. 그거 갖다가 센텐스 단위로 쪼개고 문장의 길이를 길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4g까지 확인하라고 작성을 해놨더니 문장이 길어지면 경우 수가 무지 많아져 갖고 계산하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길이를 어쩔 수 없이 짧게 줄였고요. 거기다가 점수를 2가지를 작성해서 넣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코어, 계산해서 합산한 최종 결과물, 매그니튜드라고 써놓은 거는 걔가 몇 번 발생했길래 나온 점수냐 라는 지표 2가지입니다. 그래서 증인 합의 안 되면 안 하니만 못하다가 마이너스 2점 스코어지만 매그니튜드는 그러니까 점수화 발생은 한 번만 발생해서 나온 마이너스 2점인 거예요. 마이너스 2점과 마이너스 1점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1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능이 썩 그렇게 괜찮은데? 느낌이 전혀 안 오죠.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라는 말이 긍정 1점으로 평가가 됐고요. 하하점 같은 경우도 저희는 컨텍스트를 알고 있죠. 부정일 거예요 아마도. 근데도 플러스 1점이 됐었고 기사 제대로 써라 땡땡땡땡땡 또 아마 딱 봐도 부정인데 긍정으로 평가가 됐고요. 잘 되는 것도 보이지만 몇 개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정확도가 앞에 형태소 분석기나 띄어쓰기처럼 한 90% 되는데 감수하고 쓰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정확도라는 게 눈으로 봐도 쓰기 힘든 수준에 가까워요. 그리고 아마 테스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수가 있는 애만 제가 체크한 거거든요. 필터 걸어서. 그러면은 저희가 받은 문장 300개 있었는데 점수를 받은 애가 26문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이 엄청 충분하지 않으니까 점수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인 거죠. 그러면 점수 받지 않는 나머지 애가 감성 점수를 발생하지 않는데 이게 분석으로서 의미가 있느냐라는
라는 이슈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고, 제가 아는 한 가장 최고의 기술로 가장 대량의 데이터를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사람을 때려박아서 라벨링을 한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학습을 해서 만든 API가 구글에 있어요. 한글 감성 분석 API가 구글에 있거든요. 그런데 무료로 처음에 회원가입하면 300크레딧 쓸 수 있으니까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해보시면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안 좋은 성능을 겪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기술적으로 브레이크스루가 되려면 이것도 TMI예요. 지난주쯤 나온 구글에서 나온 논문이 굉장히 이걸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엄청 대량의 언라벨 데이터를 소수의 몇 명이 이거는 긍정이에요, 이건 부정이에요. 요걸 한 2, 30개만 하면 엄청 큰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를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관련된 논문을 지난주에 내놨거든요. 근데 걔가 지금 성능이 좋다고 알려지는 것들보다 더 나은 성능을 만드는 기반 알고리즘으로서 기능을 한다라는 걸 보고를 해서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지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 뭔가 로버스트하게, 그러니까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라도 반영이 잘 되는 예쁜 알고리즘인데 라는 게 테스트를 해봤을 때 증명이 되면 이 감정 분석 쪽 문제도 꽤 예쁜 모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지금 이제야 좀 보이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논문인데 그 전까지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르겠어요. 한 5년이 지나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고 다녔었어요. 근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감성 분석을 시도하실 계획이 있었던 분이시라면 어떻게가 가능하냐면, 한 10만 건 정도 되는 문장을 일일이 사람이 라벨링을 해서 이건 긍정입니다, 이건 부정입니다, 아니면은 화남입니다, 아니면은 기쁨입니다 같은 라벨링을 하고, 그거를 최소한 3중 이상 크로스 체크하는 형태로 사람이 수동 라벨링을 하고요. 그걸 성능이 좋은 머신러닝 슈퍼바이즈드 지도학습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어떤 특정 분야가 아니라 일반적인 문장일 때 성능이 나오는지 테스트셋을 돌려보고요. 그때 괜찮다는 거를 확인을 하고도, 지금 우리도 다 겪으시면서 아시겠지만 정기적으로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들일 수 있으면 감성 분석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정기적인 유지보수는 제가 볼 때는 엄청 자주는 아니고 그래도 한 3, 5년에 한 번? 근데 지금처럼 말의 성향이 자주 바뀐다면 1, 3년에 한 번은 해야 되는 일일 것 같고요. 그거를 더 저비용으로 해낼 수 있는 기술 발전이 있지 않는 한 제가 볼 때는 저렴하게 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지난주에 나온 알고리즘이란 것도 GPU 머신 한 달 켜놓으면 몇 천만 원 발생하는 비싼 애들 갖다가 몇 개월씩 켜야 되는 그런 학습 방식이어서 적은 돈으로 가볍게 하기에는 지금은 어찌됐건 쉽지 않다라는 결로 제가 지금 결론을 내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글도 영어처럼 긍정사전, 부정사전이 공식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드리긴 했는데, 영어는 또 워드넷이라는 걸 만들어놓은 유지보수 관리하는 데가 엄청나게 큰 돈을 후원받아서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자원을 쏟아갖고 긍부정사전을 관리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관리할 기관도 투자를 해줄 투자자도 없는 셈인 형태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워드넷이라고 말했더니 공개돼 있거든요. 걔를 번역기 쓴 다음에 튜닝해요. 그렇게 썼던 게 벌써 한 5년 전 일이에요. 지금은 그렇게도 안 써요. 그렇게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걸 많이 트라이 앤 에러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았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의 자료는 닫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열어둘 거예요. 이 자료에 변경이 발생할 수는 있어도 닫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게 주소를 보시면 여기가 서브 주소여서 이걸 떼면 제 블로그가 나와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만든 자료, 블로그 글도 있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머터리얼즈라고 있는데 그동안 만들었던 R에 관련된 자료들도 같이 링크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크롤링 뭐 그냥 기초 자료 제가 그 강의한 게 좀 있어서 강의 수업 자료도 올려놨고, 그다음에 API 서버 만들기나 뭐 DB 붙이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료 만들어 놓은 것들 보시면 되니까 추가로 확인하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R은 딥러닝이 파이썬이 되는 만큼은 아니어도 파이썬에서 가장 유명한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텐서플로우와 케라스가 그대로 지금 파이썬에서 있는 패키지 버전 그대로, 저희가 조금 전에 레티큘레이시라고 콘다를 사용했었잖아요. 그거 사용해서 그대로 텐서플로우랑 파이썬 사용해서, 케라스 사용해서 딥러닝 할 수 있고요. 덕분에 구글 클라우드나 이런 데다가 바로 학습된 모델을 바로 서비스를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타이디 텍스트 기반으로 텍스트 처리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이 텍스트 클래시파이어 딥러닝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그거 갖다가 모델 서비스하고 라는 것도 베스트 프랙티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뭐 워드 팩터나 패스트 텍스트나 글로브나 유명한 워드 레벨의 벡터 인베딩이라고 부르는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단어가 어떤 몇 천짜리 숫자로 구성되는가 같은 걸 학습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비주도 학습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들이 꽤 2012년서부터 브렉스루를 만들어서 성장해 오고 있는데, 다 아래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대로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개별 이름으로 해당된 텍스트대로. 네이버 뉴스 댓글 말고 다음 뉴스 댓글도 되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DNH4라는 개별 패키지가 있고 거기도 댓글을 갖고 오는 함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삽질하는 것 같은 강의 내내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